안녕하십니까. 에듀조직 육성팀 백종경입니다. 6월에 출시될 신상품은 창의표현 아뜰리에인데요. 이번 상품 제목이 참 신선하죠. 이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뜰리에란 예술가들의 작업장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의 미술 활동으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뜻이 신상품에 녹여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핵심 짚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 배워왔던 것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선 우선 다양한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엔 받은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서는 우리 아이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반복해야 하고 표현력이 결국엔 창의성의 출발점이자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연령별 언어 발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옹알이처럼 간단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를 지나서 의문형을 통한 질문하는 단계를 차례차례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 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력이 발달합니다. 자기 표현력을 바탕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창의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에서 저 울고 있는 친구를 놀리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해서 칭찬만 할 수는 없겠죠. 올바른 자기 표현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누리과정 속에 녹아져 있는데요. 누리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새로 생긴 겁니다. 추구하는 인간상 중 눈여겨볼 부분은 창의와 감성입니다. 이 둘은 연관성이 깊은데요. 누리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예술 감상하기, 그리고 과거에는 예술적 표현하기였지만 이제는 바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우고 창의성으로 이끌어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표현을 존중하는 연습을 통해 인성적인 요소까지 함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초등 시기 아이들이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일기입니다. 더 낮은 연령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 일기를 그리는데요. 이는 유아 아이들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미술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유아에게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선 먼저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활동을 보고 직접 하는 것인데요. 예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현재의 미숙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춘 언어적인 요소가 포함된 동화를 읽고 연습한다면 자연스레 인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녹아든 상품이 창의 표현 아뜰리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아 5세에서 7세를 주 타겟으로 하는 창의 표현 아뜰리에의 본책은 30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아 대상이다 보니 음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조금 강조된 부분이 별책 2권입니다. 본책의 소재를 활용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별책인 창의 표현 아트북과 유명 화가의 작품과 속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의 표현 컬러링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세 가지 특장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현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권 목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 권마다 해당하는 주제는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표현력을 길러 창의성으로 나아가는 3단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감을 활용해 주변 대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관찰 표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감상 표현, 마지막으로 관찰과 감상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창의 표현입니다. 이 3단계는 동화 속 이야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매 권의 동화를 읽으며 꽃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비유와 같이 아이만의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커리큘럼에 맞춰 구현된 동화와 일러스트입니다.
14권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의 대주제는 감상 표현입니다. 세미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꿈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하는 동화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일러스트인데요. 엄마의 따스함을 떠올리게 하는 기린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모습과 매칭되는 동물의 멋진 일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시기 언어적인 발달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비유와 함께 의성어, 의태어와 같이 발달 단계에 맞춘 언어적인 표현 방법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을 보며 기분에 따라 옷을 만들겠다는 꿈, 진로, 인성도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화 내용과 연계하여 직접 표현력을 기르는 권말 활동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력을 기르는 동화와 다양한 구도, 기법 등을 사용한 일러스트, 표현력을 기르는 권말 활동으로 유아는 창의적인 표현력과 미적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현 활동입니다. 앞서 별책은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권인 창의 표현 아트북입니다. 14권에서 나왔던 카멜레온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본책 30권의 각 권별로 각각의 아트북 활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북 형태의 책을 펼치면 위에는 가이드가 제공되고 아래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QR을 보면서 표현합니다. 물감으로 알록달록 카멜레온 칠하기. 안녕 친구들. 오늘은 물감으로 알록달록한 카멜레온을 표현해 볼 거야. 차근차근 함께 해볼까? 그럼 시작! 필요한 준비물은 창의 표현 아트북과 목공풀, 여러 가지 색의 물감, 비닐랩, 가위야. 먼저 카멜레온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목공풀을 짜. 카멜레온의 눈 바깥쪽 테두리에도 잊지 말고 풀을 짜줘.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 그 위에 목공풀을 또 한 번 짜서 테두리를 높고 튼튼하게 해줘. 3시간 정도가 지나 목공풀이 완전히 말라서 단단해지면 목공풀 테두리 안쪽 그림 부분에 다양한 색의 물감을 짜. 눈 주위나 발처럼 좁은 부분에는 물감을 조금씩만 짜야 해. 다음으로는 비닐랩을 넓게 잘라서 그림 위에 덮어. 그리고 꾹꾹 눌러서 물감을 퍼뜨리는 거야. 가위를 사용할 때는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해. 눈 주위나 발처럼 좁은 부분은 손가락 끝으로 조심조심 눌러야겠지? 마지막으로 비닐랩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다음 물감을 잘 말려. 짜잔! 알록달록 카멜레온 완성! 친구들도 멋지게 표현해봐. 다음 별책 2번째 권은 명화를 색칠하고 명화 속 창의적인 요소를 알아보는 창의 표현 컬러링북입니다. 명화 감상 전에 명화 밑그림의 색칠 활동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칠하면서 창의성도 발휘하고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의 요소가 포함된 작품 중에서 아이들이 표현하기 쉽고 잘 알만한 작품과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색칠 활동 후에는 명화를 감상하며 명화 속 이야기를 접하는데요. QR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톡톡 명화 이야기.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쇠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화가 조르주 쇠라입니다. 저는 점묘법을 이용해 많은 그림을 그렸답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역시 점묘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붓으로 쓱쓱 색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색점을 수없이 콕콕 찍어 그림을 완성한 것이죠. 이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랑드자트 섬에서 여유 있게 쉬는 모습을 담았어요. 그랑드자트 섬은 프랑스의 센강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파리 사람들이 쉬러 오는 한가로운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쉬러 왔다고 하기엔 옷을 갖춰 입고 와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남자는 높은 원통형의 중절모에 정장을 입고 있어요. 여자는 장식이 들어간 모자와 양산을,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커 보이는 치마를 입고 있죠. 당시 여자들이 엉덩이가 크게 보이기 위해 치마 안에 보조 장식을 넣어 입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당시 파리 사람들은 놀러 나올 때 이렇게 정장을 갖추어 입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리기 위해 연습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리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무려 7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자, 어때요? 제 그림을 보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친구들은 어떤 풍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창의 표현 아틀리에의 핵심을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